질문하기, 물어보기, 문장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물어본다거나 할 때도 보통 이것을 의문문이라고 얘기하고, 평서문 상태에서의 물어보는 것과 그다음에 의문사를 사용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평서문 형태로 물어보는 것. 평서문이라는 건 그냥 보통 일반 문장인데 일반 문장을 질문 형태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배고파요? 배고파요? 라고 이렇게 올려서 얘기하면 한국어에서는 그게 물어보는 게 되는, 뭐 짐을 나르고 있을 때 그거 무거워요? 그거 무거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 무거워. 이런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 아, 베트남어에서의 평서문 질문과 한국어에서의 평서문 질문의 차이점은 어떨까라고 비교해 본다면, 우선 다르다. 한국어가 조금 더 편하게 그 질문을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톤만 올려도 질문이 되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귀엽니? 라고 물어보면 어, 그 고양이는 귀여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래, 귀여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그런 표현에 대한 것을 만약에 베트남어로 질문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음, 이제 다른 어떤 단어들이 더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대화의 딱 응사자가 1대1인 경우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는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이 이제 내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상대방이 물어보고 내가 답변하고 하는 형태의 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음, 세 사람 이상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어, 나는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질문을 하고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대답을 하고 나는 그것을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생각해 보면 한국어 듣기가 그렇게 수월하느냐 쉬우냐 이 질문하는 표현 의문문 표현에 대해서 음, 어쨌든 뭐 듣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알아들어야만 되는데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려운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다양한 한국어에서의 다양한 질문의 예시와 그 베트남어에서의 질문의 예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 예를 들자면 음, 내가 어떤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음,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어, 너 겨울에 베트남 여행을 가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한국어로는 그냥 여행을 가다 해서 가니? 가나요? 갑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문문의 형태를 갖다가 갑니까? 같은 경우에 가다에서 가니? 가나요? 에서 가요? 가요?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갑니까? 라는 거는 의문조사가 붙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는데, 베트남어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떤 한 단어가 붙어서 그 단어가 의문을 예시한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국어에는 그냥 이게 질문, 물음표만 붙여도 되는, 아,
끝을 높여서 그냥 물어보는 어떤 형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 질문과 답변을 할 때에 차이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용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문, 쉽게 말하면 물어보는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왜냐하면 대화를 좀 수월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듣고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표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언어든지 물어보는 방식이 있고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와 뉘앙스 느낌을 잘 알면 훨씬 도움이 된다. 질문에 대한 의문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어 콘텐츠를 만들고 만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아,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문장을 잘 비교를 해 주세요. 한국어에서 물어볼 때 아, 끝에 문장을 높여서 물어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의문조사 형태의 니 또는 뭐 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베트남어의 어떤 의문문의 예시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해 주세요. 음, 전체 내용을 기술을 한 상태에서 이, 그, 내용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하면 이, 잘 정리를 해 주네요. Translate into Korean and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질문하기 비교적 질문은 어떤 사실을 듣고 적으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의문문을 만들지만 질문을 만드는 방식, 형태,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한국어에서의 질문 형성 방식 두 가지. 한국어는 질문을 만들 때 형식이 매우 유연하고 간단합니다.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서문, 억양, 올림말, 질문. 한국어는 그냥 평서문을 말하고 뜻을 올리기만 해도 질문이 됩니다. 배고파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 맛있어요? 고양이 귀여워요? 이 경우 문법적으로 평서문이지만 억양이 질문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억양만으로 질문이 가능하다. 의문형 어미 사용해서 니, 나요, 습니까 등 사용을 합니다.
그 입문형 어미를 사용. 한국어는 다양한 입문 정도의 어미를 사용해 좀 더 문법적으로 질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조사에 가까운 형태인데, 가니, 가나요, 갑니까, 비었니, 가니, 베트남 겨울 여행 가니, 이런 구조는 문장의 의문을 표시하는 문법적 장치가 든 경우입니다. 억양 없이도 문장 자체가 질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베트남어에서 질문 형성 방식. 베트남은 한국어처럼 억양만의 질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장 안에 의문 표시, 문법적 간접, 표현이 들어가야 질문이 성립합니다. 즉, 베트남어 문장은 의문조사, 보학두 위반 방식입니다. 보학두 위반, 보학두, 보학두. 예, 아니요 질문에 홍, 아, 하 등을 사용합니다. 완도의 홍, 까이도 난 홍, 뻔메어도 이제 중, 하, 하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점이 한국어의 큰 차이, 의문사입니다. Bạn đi đâu khi nào Ờ, bạn làm gì 그냥 질문 기간 억양만 원래 질문 안에 반드시 의문자 또는 의문사 필요 평소문 억양 의문어미 문장 의문자 또는 의문 단어 가급하여 만도 혹 갑니까 투니반 매우 높은 의문 구조가 고정적 듣기 어려운 억양만으로 들어보기도 해서 그다음에 형태가 명확고 오히려 판단이 쉬운 억양으로 미묘하게 결정, 형태로 명확하게 결정. 외국인 학습자 듣기가 오긴 어려운 한국어는 억양만을 질문하기 때문에 듣기에서 질문인지 평가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어미 변화가 많아서 감이 가나요? 갑니까?처럼 상황적 뉘앙스를 구분해야 하고 유명대학뿐 아니라 3명 이상 대화에서 질문이 섞여 나와 듣기 난이도가 훨씬 올라간다. 한국어는 질문 방식이 유연한 만큼 듣기 난이도가 높은 언어이다. 반면 베트남어는 문장 안에 의문 표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질문 부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 왜 질문 표현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가?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핵심 기능이고, 상대가 말하게 만드는 장치, 정보 확인, 생각 묻기, 의견 듣기 등 거의 모든 대화의 시작이고, 자연스러운 소통에서는 질문 대답이 반복되는 형태이고, 질문 패턴을 잘 배우면 대화 전체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언어마다 질문 방식이 고유한 형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드는 핵심이다. 따라서 어떤 언어든 질문 방식, 형태, 느낌을 정확히 아는 것은 원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이다.